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난번에 내란죄를 집어넣어 가지고 탄핵소추안이 3분의 2로 가결이 되면서 지금 헌재에 넘어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각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사유 가운데 80%가 내란인데 이걸 빼버리고 나면 탄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형사법에서 따로 한다. 그래서 형사법에서 내란 범죄가 나오면 윤석열은 사형 선고다, 이렇게 말한 자가 바로 정청래입니다. 그것도 정가가 있는, 그것도 미대사관 간제에 들어가 가지고 방화를 저질렀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정청래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법사위원장 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일 날짜에 국회 쪽에서 제출한 준비 서면에 보면은 이거 허용 안 된다, 배제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0일자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의원과 내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련 회의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식 의원이 SNS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데, 국방부 김선호 차관이 이자는 지금 갑자기 수방사도 거기 나서지 않겠다라면서 싹 빼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수방사는 경호처의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 관저 앞에 나와 있는 병력들을, 그런데 싹 빼버렸다. 요거야말로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2월 달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가 비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구속이 되면서 여기 지금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음으로써 국방부 차관이 이렇게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김선호. 그리고 여기 행안부 장관은 지난번에 이상민이 탄핵이 되면서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업무에 복귀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또 탄핵한다고 하니까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석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역시 탄핵이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번에 헌재 임명을 갖다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헌재에 지금 최종적으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탄핵이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여성부 가족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주요 요직에 있는 장관이나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탄핵이 돼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부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갖다가 임명하라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라. 그래서 임명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바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분노를 샀습니다. 자, 희대의 간신배다, 희대의 배신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최상무기가 왜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지 않나?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왜 임명하지 않나? 빨리 임명해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군을 갖다가 지휘하고 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 꼴이 개판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권성동과 권영세 이 지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부는 한남동 대통령 간제에 못 나간다. 왜냐?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만한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 한남동 대통령 간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 44명이 갔다고 하는데, 자 44명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야 됩니다. 다. 자, 권성동과 이 권영세 같은 이자들부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비를 해서 자, 애국 국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경찰이 헬기나 장갑차 그리고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경우, 그러면 여기는 경호처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그야말로 공권력이 무장해서 대치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12.12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자, 자칫하면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경찰과 공수처가 대단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로부터.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빨리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나와라. 총을 맞더라도 수갑을 채워서 나와라. 자, 관을 들고 나와라. 자, 이런 목소리. 자, 그래서 이런 야당 의원들의 압박을 받자 이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애국 국민들이 자,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을 쏘면 내가 맞겠다. 내가 총을 기꺼이 맞겠다. 자, 내가 총을 맞아야 되겠다. 자, 이래서 애국 시민들이 자,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애국 시민들이 사적생의 각오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지키겠다. 총 쏘면 내가 기꺼이 맞겠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시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란, 내란, 자, 그야말로 내전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와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경찰이 세계 정상급인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겠다. 자,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구역을 차벽과 철조망을 겹겹이 둘러싸고 자, 공성전 방위태세에 들어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공성전, 자, 그야말로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공관구역 정문은 자, 대형 버스 7대로 차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새 같은 상황이고 경호처 직원들이 봉쇄한 이 정문은 간간히 내부에서 차량이 나올 때만 이렇게 버스가 움직여서 길을 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관저까지는 언덕 900길로 올라가 가지고 약 500m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 한남초등학교 인근의 산책로도 모두 철조망으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조망과
드론 무력화 기능이 탑재한 차량도 관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호처도 그야말로 결사 항쟁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진입로를 보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에는 공간 주변에 철조망으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저지선으로 방어선을 철벽으로 막았어. 경찰 특공대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비해서 대통령을 반드시 지킨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반드시 사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저지선에는 인간 바리케이트가 있고 그 2차에는 인간 바리케이트에다가 소형 전술 차량 거기에다가 대형 SUV 차량이 있고 자 3차 저지선에는 인간 바리케이트와 대형 SUV 차량이 방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 주변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무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일날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에는 경호처는 1, 3차 저지선을 구축했고 차량과 인간띠로 체포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자, 그 당시 체포팀은 150여 명이었고 당시 몸싸움을 하면서 1, 2차 저지선을 돌파했지만 그러나 관저 정문 앞 약 50m 지점에서 경호처와 군인 요원 200여 명이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막혔습니다. 인간띠를 딱 구축해가지고 자, 못 들어온다. 딱 이렇게 막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일부는 소총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중과 부족이라고 판단했던 공수처는 자 5시간 26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 특공대 180명, 이 180명 중에 30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특공대는 일반 경찰력으로 제지하거나 진압이 어려운 이런 상황일 때 투입하는 진짜 특공대입니다. 자, 2009년도에 상용차 사태라든지 자 2015년도에 안산 인질극 사태 그리고 2023년 여러가지 흉기 난동 다발적으로 발생할 때 그런 상황에서 투입된 최정예 대테러 부대입니다. 자, 거의 전원이 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완전히 대테러 부대 군 출신 핵심 요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은 차벽과 인간띠, 철조망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경찰 특공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자,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가 존재 가치다. 이거는 경호처의 대비 태세입니다. 자, 경찰이 특공대까지 투입한다면 경호처 소속의 요원 750명. 자, 여기 실제 최근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구역을 철조망으로 쫙 둘러싸거나 관저 구역 내에 진입로를 철조망으로 봉쇄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 관저가 감제고지에 있는 지형 특성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류탄, 크레모만 있다면 자, 후방 방어 고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군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필요할 경우에 기동대 2,700명까지 투입해서 영장 집행을 관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대규모 여기가 전투가 벌어질 그런 태세입니다. 자, 그래서 경호처는 결사항전으로 지키겠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헬기로 경찰 특공대를 공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 강력하게
저항할 경우에 기동대 교범에 따르면은 4명이 1명을 진압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추가 기동대 인력과 호송 차량을 대기시키자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저는 체포 압송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종준 경호처장도 우리는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 관해서 이게 잘못됐다면 나중에 따로 처벌받겠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모든 걸 다 걸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동 투입 자체가 지금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모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사법경찰 관리 자격으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공수처 산하에서 특공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반란군이 국지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12.12 사태 이후에 초유의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정청래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 선고한다, 이런 막말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애국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러므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총을 맞았으라도 목숨을 다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 이자는 지금 어제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도주했을 가능성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간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분의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걸 보니까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러한 경찰은 민주당의 작전 참모냐,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민주당의 작전 참모자, 이렇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와 민주당 관계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